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베스윗 정석 제15화 1편. 베스는 구름 많은 밤을 좋아한다. 출조 타임인 구름의 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단락, 물고기의 이불, 구름. 구름 많은 밤과 맑고 쾌청한 밤의 차이.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위에 있는 공기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기를 대기라 부르고 있고, 대기에는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수증기는 지구가 낮 시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열을 우주로 방출시키지 않고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온실기체라면, 수증기는 태초에 지구가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온실기체인 셈입니다. 만약 수증기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 18도가량 정도 되므로 물고기는 물론이고 인간조차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수증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수증기의 양은 지구 전체 물의 약 0.001%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는 바다에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0.001%의 수증기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영상의 사진은 전 지구의 대기 수증기 분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많을수록 비구름이 발달하여 비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분포도는 가강수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적도 부근의 가강수량은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의 의미는 적도 부근의 상공에는 1제곱미터당 40kg이 넘는 수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강수량은 영상의 사진처럼 지구를 일정한 크기의 격자 구조로 쪼갠 뒤 격자마다 연직 방향으로 수증기의 양을 합쳐 나타낸 것입니다. 전 지구의 가강수량에 의하면 한국이 속한 지역은 1제곱미터당 20kg 정도의 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10만 평 정도 되는 중형 저수지가 있다면 그 저수지 상공에는 661만 1560kg의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눈에는 낚시터의 물만 보이지만 사실 낚시터의 상공에는 이처럼 많은 수증기가 떠 있으면서 사계절 동안 낚시터의 물이 급격하게 식지 않도록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런 수증기보다 더 두꺼운 이불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는 높은 하늘에서 결빙하거나 승화되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하늘에 떠있는 먼지와 뒤엉켜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집합체가 구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속의 물고기를 좀 더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구름은 수 킬로미터 상공에 존재하는 수증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대기의 수증기를 육안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구름의 많고 적음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속의 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는 물속에 있지만 밤하늘에 구름이 많은지 적은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쾌청한 날 밤은 대기와 맞닿아 있는 표층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구름이 잔뜩 낀 날 밤은 표층수온의 하강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덮지 않고 자는 것의 차이는 물고기에게 구름 낀 밤인가 구름 없는 밤인가의 차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늦가을이나 한겨울처럼 매우 건조하여 대기의 수증기가 적고 이불 역할을 하는 구름조차 한 점 없는 날은 야간에 급격한 기온 하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 야간 복사냉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무렵에 발생하는 야간 복사냉각 현상은 주야간으로 10도에서 15도 가량의 아주 큰 일교차를 만들어내면서 낚시터 전역에 턴오버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가을의 특징은 한낮에는 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지만 밤에는 겨울처럼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것인데, 이런 일교차는 표층수온의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물속의 대류 현상, 즉 턴오버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턴오버는 대기와 맞닿아 있는 표층수온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낚시터의 밑바닥에 존재하던 나쁜 수질의 물이 표층수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본다면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정작용으로서 낚시터의 수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극심한 가을날에는 일시적으로 낚시터의 밑바닥에 썩은 부유물들이 낚시터 전역으로 뒤섞여 확산되므로 베스의 활성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턴오버가 심한 날은 배수들이 먹이 사냥은 고사하고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낚시하기 가장 좋은 계절을 두고서 가을이라 하지만 막상 낚시터에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은 일교차로 인한 연안 지역 수온의 급변과 턴오버 같은 수질의 악화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에도 간밤에 구름이 잔뜩 낀 날은 턴오버 현상이 잠시나마 주춤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구름이 밤사이에 낚시터의 표층 수온 하강을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수심이 얕은 연안지대의 수온 변화도 적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다음날 오전 피딩타임까지 배스들의 신체적인 활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복사냉각 현상은 가을에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간 복사냉각 현상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겨울과 봄 시즌에도 낚시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겨울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서서히 온도가 하강하여 해뜰 무렵이 되면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왼쪽 사진처럼 간밤에 편서풍을 타고 구름 이불이 몰려오면 지표의 온도는 밤이 깊어지더라도 하강 속도가 둔화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구름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자 지표의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도 구름이 있는 날 밤은 좀처럼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구름이 한반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즉시 야간 복사냉각 현상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구름의 높낮이와 종류에 따라 야간 복사냉각 현상의 양상이 조금씩 틀려지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얕고 작은 옅은 구름이라더라도 구름이란 존재는 야간 복사냉각 현상을 막아주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겨울이나 초봄에 낚시를 해야 한다면 가급적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다음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단락, 야간 복사냉각 현상이 거의 없는 장마철. 일교차가 가장 작은 장마철은 가장 큰 배스를 잡을 수 있는 시기. 자, 그렇다면 야간 복사냉각 현상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중에서도 특히 장마철에는 야간 복사냉각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장마철에는 구름이 없더라도 계절의 특성상 대기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증기는 지구가 발산하는 복사열을 우주로 방출시키지 않고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로 방출하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대기에 수증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비구름대가 형성되므로 야간 복사냉각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중 가장 낮은 일교차를 보이게 됩니다. 수온만 놓고 본다면 변온동물인 어류들은 장마철의 신체적인 부담이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마철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구름대는 일조량을 감소시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기간의 잦은 비는 수위 변동이나 나쁜 수질의 물을 유입시키기도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장마철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스 낚시를 함에 있어서 장마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빅배스들의 산란 후 회복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빅배스들은 3월에서 5월 동안 이어진 산란을 마치고 은신처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휴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6월 초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가 장마철이라는 겁니다. 매년 장맛비가 올 무렵이 되면 주야간의 일교차는 매우 작아지므로 산란을 마친 빅배스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안 지역과 표층 수심대에서 적극적으로 먹이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한여름 고수온기로 들어가기 직전 이른바 초여름 패턴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표층 수온이 주야간 동안 대략 26도에서 30도 정도의 아주 좁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빅배스들의 신체적 활성도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초여름에는 낚시터 상공에 더욱 많은 양의 수증기가 떠 있으면서 밤낮으로 연안과 표층 수심대의 수온 차이를 줄여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좀 더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낚시를 해본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타이밍에 빅배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